60세 이상 2명 중 1명꼴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2명이 만나면 1명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거죠. 엄청 많은 50%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층보다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흡수가 덜 되니까 덜 먹어야지가 아니라 젊은 층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더 기능이 다운됐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내가 TV에서 나온 산양류 단백질을 먹어. 단백질이 너무나 좋대. 초유 단백질을 먹어. 그런데 아,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된대. 근데 그 단백질을 늘리죠. 동물성 단백질 늘리게 되죠. 내 몸이 이상하게 살이 찌거나 이상하게 삐걱삐걱 되는 곳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내 몸이 산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산성화를 맞추기 위해 칼슘을 꺼내 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왜?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아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인 기준 권장 단백질은 섭취 권장량은 1kg당 0.8g이에요. 그런데 중장년층은 이제 그보다 더 많은 1kg당 1g 혹은 1.2g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60kg이라 그러면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썬비 프로틴 플러스를 예를 들면 내가 60kg 몸무게면 6스푼을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g 중에 10g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6스푼을 하루에 먹으면 내가 잘 먹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을 즐기면 돼요. 내가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썬피 프로틴 플러스로 내가 섭취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음식은 조금 편하게 먹어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썬피 프로틴 플러스를 3스푼밖에 안 먹는다 하루에 60kg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는 일반식에서 콩밥을 먹어야 되고요. 두부 식단을 먹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혹은 고기를 먹는다 치면 칼슘을 더 챙겨 드셔야 되고요. 이러한 상생을 잘 생각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단백질 섭취가.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은 정말 저장이 잘 되죠. 살이 너무나 잘 쪄요. 내가 조금만 먹어도 저장이 잘 되잖아요. 체내 지방으로. 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단백질 오늘 무슨 좋은 날이야? 고기 한 2근 사서 이렇게 먹었어. 똥 될까요? 근육 될까요? 네, 똥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필요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몇 끼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몇 끼 단백질 식단을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단백질 파우더가 점점 많이 종류가 많은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피 프로틴 플러스를 조금 먹는 양을 늘린다 그러면 내가 조금 먹는 식단에 즐기는 게 들어가도 되고요. 내가 선피 프로틴 플러스 먹는 횟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내가 먹는 식단을 정말 잘 짜야 돼요. 아까 염증 그 수치를 체크해 보시면서도 짜야 되는 거죠. 음식을.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매일 몇 끼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왜냐? 저장이 안 된다.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요. 몇 끼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을 이렇게 권장량에서 75% 미만 섭취한 사람이랑 이렇게 적정량을 섭취한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사망 위험도가 24%가 높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수명과도 관련돼 있다고 보면 좋겠죠.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증가할수록 뭘 막을 수 있대요? 근육이 퇴화되는 거. 그러니까 근손실을 막을 수 있고 근육이 줄어들지 않으면 뭐예요? 저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근육이 줄어들면 당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 수치가 올라가서 당뇨가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육과 당이랑 내 몸이랑 지방이랑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다?
단백질 섭취가 너무나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 젊고 내가 갖고 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나중에 고갈되고 고관절에 근육 다 빠지고 걷기 힘들고 그때 단백질 섭취하려 해도 흡수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왜? 장기의 근육이 다 빠져서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단백질 섭취를 조금 늘려주세요. 신경을 많이 써주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성이 증가한다. 내가 살짝 넘어져서 삐끗해도 단백질 섭취가 많으신 분들은 삐끗해도 삐지 않아요. 그냥 얼얼하네 이 정도고 내가 살짝 삐었는데도 잘 삐는 사람들 단백질 섭취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졌는데 뼈가 금이 갔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 너무 중요하고요. 폐경기 여성 대상으로 이제 가장 높은 단백질 섭취 그룹을 봤더니 골절 위험도 감소가 69%래요. 그러니까 폐경기 여성 대상으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었어. 그러면 골절 위험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체내 단백질은 효소작용으로 이제 아미노산으로 되는데 이 몸속에 아미노산이 결핍되면 면역 기능 손상, 감염성 질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결핍된다. 이 소리 뭐예요? 내가 단백질 섭취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지를 봤더니 인플루엔자 이제 감염성도 낮고요.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여성 대상으로 9주간 단백질을 적게 섭취해 봤더니 면역 반응이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다운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겁니다.